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 문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국순전이라고 하는 가전체 문학에 대한 걸 배웠는데, 잠깐 5강으로 건너뛰어서 대관제 목유록이라고 하는 환몽구조의 소설을 잠깐 하나 보고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작품은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유록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유록, 꿈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 보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기억하시면 이야기를 어떻게 파악이 될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는 꿈이란 단어겠네요. 그죠? 자, 요게 여러분 그 선생님이 이번에 드라마 속에서 어떤 좋은 대사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드라마 그 아이유하고 이선균 아저씨가 나왔던, 아저씨라 해야 되나? 이선균 씨가 나왔던 나의 아저씨 중에서 그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고3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3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어차피 해야 될 것들, 그래 열심히 하지 뭐, 즐기자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볼 때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중점 맞춰서 여러분 스스로가 즐겁게, 이왕 할 거라면 즐겁게 힘내서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 드라마 대사 속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많이 힘들어요. 사실 공부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공부만 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공부, 요 시기를 버티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버티기 힘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따위에 지지 마시고, 잠 따위에 지지 마시고, 게으름 따위에 지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선 3문 첫 번째 대관제 목유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건데요. 여기는 대관제 목유록의 포인트는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환몽구조의 두 양상이라는 게 포인트인데, 환몽구조는 크게 목유록과 몽자류 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목유록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식이 유지가 된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이제 이거는 EBS 교재에 보게 되면 이제 정리된 파일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것도 참고하고 선생님이 이런저런 강의들을 다 듣고 나서 좀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 종합된 거라 볼 수 있겠죠. 자기의식이 유지되고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인물이 꿈속으로 들어가는데 같은 인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이름이 인수인데요.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꿈에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 이 인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가 자기가 인수인 걸 안 채로 가는 거죠. 꿈속으로 할 때.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도 여전히 인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목유록은 그러한데, 몽자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물로 환생을 해요. 그래서 기존과 다른 삶을 살아요. 예를 들면 인수예요. 인수는 가난한 인물이야. 근데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인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영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로. 이 영수는 부자거든요. 그 부자로서 열심히 살아요. 그 나중에 꿈에서 깨고 나니까 다시 인수로 돌아와요. 인수의 모습이 여전히 가난할 수 있겠죠. 요렇게. 그래서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느냐, 즉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흘러가느냐, 그게 목유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몽자류 같은 경우에 다른 인물로. 이 몽자류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구운몽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성진이라고 하는 한 스님이죠. 인물이 그 팔선녀를 만나고 번뇌에 빠지죠. 저들이 누구인가? 여인들, 지금 여인의 향기인가? 처음 맞는 어떤 여인의 향기에 취해서
속세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성진이 양소유라는 존재로 환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양소유로서 모든 걸 다 누린 다음에 마지막에 허무함을 느끼고 그 순간 이 성진의 스승이었던 육관대사가 나타나 꿈에서 깨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는가! 꽝! 하면서 꿈에서 깨고 나니까 여전히 머리가 빡빡 밀어있는 성진이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 현실의 불만, 그러니까 현실에서 뭔가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지금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걸 다 누린 후에 마지막에 뭘 느끼냐면 야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네. 보통 이렇게 느끼면 끝나요. 그래서 밑에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색다른 경험을 하지만 마지막에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몽유로 얘는 똑같아요. 기존과 다른 삶, 즉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요. 얘는 현실에 대해 뭔가 불만이 있던 거예요. 그 불만을 해소하는 일을 이 꿈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막 키가 크고 싶었어. 키 작은 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꿈속에 들어가서 내가 키가 이만큼 커 있는 거예요. 키 큰 사이, 이 윗공기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예요. 낮은 공기일 때 몰랐는데 윗공기 참 좋네, 뭐 이런 걸 느끼는 게 꿈속의 일인 거죠. 그리고 대리만족, 현실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꿈에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런 비판적 지식인이나 역사 인물들과 만나서 논쟁 같은 걸 즐기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요게 이제 꿈하고 현실이 연결되는 그런 증거 같은 게 사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개꿈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꿈속에서 이런 걸 경험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그거와 연계된 뭔가 어떤 사실이 등장,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이 작품에서 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무슨 몽이라고 써있는 건 몽자르 소설이고요. 무슨 몽유록 써있는 거, 뭐 원생 몽유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관제 몽유록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몽유 소설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될 이 작품 대관제 몽유록의 환생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간단히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안에 등장하는, 즉 이 대관제 몽유록을 지은 사람이 심의라는 사람인데, 이 심의가 일단은 불만족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얘는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해요. 자기는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벼슬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얘는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정말 학식이 있는데 그런 벼슬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경험을, 즉 불만족한 세계인데 벼슬에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고 술병 걸린 채로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짜증나 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안에 드는 심의가 이제 꿈을 꿔서 이제 어딘가 이제 방황하게 돼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왕국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 왕국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문인들의 왕국. 그러니까 문인 왕국이라고 줄여놓게 했지만 문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문인들이 뭔가 왕국을 맡고 있는데, 그럼 현실에서 꿈을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말로 꿈으로 들어간다, 인몽이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는 꿈에서 깨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강몽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상향에 가서 그럼 뭘 느끼냐? 벼슬이 오르지 못했으니까 이제 벼슬에 오른 일이 벌어지고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 안에서 김시수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금오신화를 지은 대단한 학자. 그 학자를 제압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서 김시습이라는 대단한 이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 안에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치원 들어봤나요? 신라에 유명했던 그 정치가죠. 그래서 사실 말 한마디로 황소의 난을 제압했다라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말일 거예요. 토황소경문이라고 글 한마디로 그 난을 제압했던 대단한 인물이죠. 이 최치원이 여기에 황제로 있어요. 천자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최치원 시기 때는 주로 당나라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최치원은 당나라의 학풍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김시습은 송나라의 학풍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치원이 건방진 놈! 이렇게 하게 되고, 김시숙은 내가 뭘 어쨌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좋아하는 이제 어떤 학풍이 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나는 뭐 어떤 한국의 어떤 문학이 좋은데 나는 미국의 문학이 좋아 뭐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거를 누가 제압하냐면 심의가 제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모습까지 지니고 있어요. 멋진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까 여기서 이제 막 뭔가 허무함을 느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몽자를 소설로 가는 건데 허무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벼슬자에서 물러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왜냐면 자기 능력이 이제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얘가 이제 많은 학자들 이제 디스해요. 특히 이제 이규보로 막 디스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한림 선생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또 얘한테 역디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왕에게 이제 왕이 좀 물러나라 이제 얘기하니까 물러나 집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 아직 꿈속이에요. 집에 갔을 때 이색이라고 하는 그 고려의 유명한 어떤 그 문인이 있었죠. 그 이색이 갑자기 오더니 목욕을 시켜줘요. 그래갖고 목욕탕에다 딱 빠뜨리고 목욕을 시키다가 갑자기 배를 갈라요. 완전 호러물. 배를 가르더니 거기다가 먹물을 막 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마 먹물을 이용한다는 건 이곳이 문인 왕국이라 가능했던 설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먹물을 막 붓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깨게 됐는데 꿈에서 딱 깼더니 배가 이만큼 불러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분명히 먹물을 부었는데 배가 불러있다. 이거 연결 뭐 이런 거. 그 다음 또 하나 임금이 이 꿈속에서 황제 이 최치원이 여기 있는 이 심의에게 대관 선생이라는 호를 주거든요. 근데 이 심의의 현실 세계에서 머무는 서재 이름이 대관제예요. 또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구나. 꿈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도 좀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 꿈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병든함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이 궁이라는 건 궁핍하다는 뜻이고요. 가난이에요. 달이란 어떤 영달이라는 뜻인데, 그냥 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 그래서 부귀와 궁핍함을 전부 다 그냥 팔자소관이라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꿈이라는 곳 있잖아요. 여기는 결국은 현실에서의 불만족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대리만족의 세계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 것 같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파트인데요. 앞부분의 줄거리가 중요한 이유. 여기를 주는 이유는 여기를 알아야 뒤에가 이해간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인데 여러분, 줄거리를 주지 않으면 뒤에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줬다는 얘기는 뒷부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이 안에 써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를 꼼꼼하게.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시대를 한탄하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심의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겠죠. 현실에 대한 불만의 모습.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내가 정치 쪽에 나아가고 싶었는데 그걸 내가 오르지 못하고 하니까 그냥 한탄만 하고 지내있던 선비 심의가 나오네요. 작가가 심의라면서요. 그렇구나. 얘가 지금 이런 애인 거고, 그럼 얘 이름이 심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이 글을 지은 서술자, 지금 이 안에 말하고 있는 서술자, 이 서술자가 곧 주인공이겠고 그것은 곧 작가 자신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작가와 등장인물의 이름이 같다니 본인 이야기인가 보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어떤 비판 의식들을 이런 설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잠이 들어 꿈속 세계로 들어가죠. 이걸 아까 인몽이라고 했었어요. 인몽. 천자는 최치원. 아까 얘기했는데 이 최치원은 신라 때 사람이죠. 근데 천자야. 얘가 짱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 최치원을 가장 높은 단계의 고수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인간. 자, 수상은 을지문덕이에요. 을지문덕 여러분 알고 있죠? 고구려 장수죠. 사실 고구려 장수로도 유명한데 을지문덕도 이 심의가 보기엔 뭔가 좀 문과적인 성향이 있었다, 뭐 문인으로서 글재주가 있었다 생각을 했나 보죠. 다음 좌우상은 이규보와 이재현. 이규보와 이재현과 대제학 이 이색은 전부 다 고려 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싹 다. 그럼 고구려 신라 뭐 얘네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려까지 있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설정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와서 지금 시대를 초월했잖아.
이 시대를 초월한 세계를 지금 설정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종의 현실에서 뭔가 조금 뭐랄까 이룰 수 없던 것들을 이루려면 현실과 똑같은 세계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월적 세계를 하나 만들어놔야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설정한 게 아닐까 좀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곳이 어디였냐면 문인들이 맡고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문인왕국.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 문인왕국이라는 곳은 아마도 여기다 쓸게요. 시대를 초월한 문인왕국에 얘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문인왕국을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현실에서 좌절된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문인왕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인왕국이 있다면 그곳에서만큼은 내가 짱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 심의 또한 천자의 총애를 받았다. 이걸 내가 원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심의의 소망이었던, 그러니까 실제 소망에 가까운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천자의 총애를 받는 글을 쓰잖아? 읽고 나면 맞아, 나는 이렇게 어떤 총애받는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감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금자광록 대부하고 벽보학사라는 이런 단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동그라미 쳐놓고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뭔가를 보다가 뭐 대부는 아니면 뭐 학사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아 이거는 신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대부, 학사 이렇게 나왔어. 자, 넘어가 보죠. 황제가 별난을 듣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 난을 일으킨 인간이 누구였냐면 김시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체크해야 돼요. 자, 여기서 황제는 최치원이겠죠? 최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최치원은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당나라에 유학을 갔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어릴 때 시를 3살 때 시를 지었다고 해서 하여튼 되게 어릴 때 시를 지었던 대단한 어떤 글솜씨가 있던 사람? 네, 그런 사람인데 별난을 들었대. 이 별난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김시습의 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매우 근심해서 병이 들 지경이었다. 경내의 백성을 다 모으고 무기창고의 무기를 다 꺼내서 친정이라는 것들은 황제가 직접 지휘를 하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벌하고자 했다. 자, 대제학 이색이 비밀이 하렸다. 제가 듣기로 있잖아요. 벽부학사 심아무개, 아마 심의를 얘기하는 거 같죠? 벽부학사, 아까 앞쪽에서 나는 벽부학사 여기 나왔잖아요. 벽부학사 심의구나. 예를 보내어 순리를 거슬냉이. 아마 이거는 반역을 얘기한 거겠죠? 순리를 거슬냉이 이 반역을 깨우치도록 하시면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벽부학사 심아무개는 이 안에 등장인물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등장인물인 즉 주인공. 근데 이 등장인물이 바로 누구랑 같아요? 작가 심의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현실의 심의하고 꿈속에 정리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로 빼서 지금 현실의 심의, 그죠? 그 다음에 꿈속의 벽부학사. 근데 이 벽부학사 이름이 뭐냐면 심의. 둘이 이름이 같네?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무슨 성을 유지하는 거냐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몽유록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스스로 그치게 할 것이니 옥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리. 즉, 먼저 나서지 마세요. 심아무개 보내죠, 심의가 잘 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밑에 천자가 제기하고 장대를 쌓고 나는 심의겠죠. 대장군에 임명하여 말씀하셨다. 그럼 앞으로 대장군은 심의가 될 거예요. 장군에게 심의저에게 몇만의 군사를 임의로 쓰게 하겠노라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심의저. 심의는 명을 받고 무릎을 쳤으며 충성심이 우뚝 솟아 나도 모르게 호언장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막 알아주니까 너무 기쁜 거죠. 제가 다 해결할게요. 자, 신은 무기란 상스럽지. 여러분 요거 그 EBS 정오표에 보면 이거 오타라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아이고 성스럽지가 아니라 오타라고 잘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 고쳐놔야 돼요. 상서럽지로 고치셔야 돼요. 알았죠? 상스럽지가 아니라 상스럽다는 일종의 좀 뭔가 이렇게 뭐랄까 뭐 남사스러워, 상스러워. 그러니까 뭔가 좀 고귀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상스럽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서러운 건 뭔가 귀하고 막 대단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좋지 않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것. 이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말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상서럽지, 즉 얘는 플러스고요. 상스럽다는 얘는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못한 것이라고 말이 되는 거겠지. 그럼 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이 무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는 무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몸 쓰는 거? 이런 거보다는 글씨, 공부, 학문 이게 더 짱이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문인 왕국이겠죠.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달밤에 휘파람으로 읊조리는 남모르는 방법이 뭔가를 읊조린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뭐 시짓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야. 시를 지어서 읊조리는 방법이 있어. 추운 겨울에 우레를 일으키고 더운 여름에 얼음을 만들며 짐승을 거두어 희롱. 야 말도 안 돼. 지금 뭐 얘기하냐면 자기가 휘파람 한번 휘릭 부르면 휘릭 불러요. 아마 시를 읽겠지만 이런들 어떠하며 부아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약간 조금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기적인 모습이죠. 전기성. 말도 안 되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자께서는 공경을 거느리고 북쪽 교회를 행차하여 길제사를 베풀어 천전별하고는 비단 주머니 한 개를 꺼내서 그것을 차게 했대. 그러니까 이 모습이잖아. 사실 정확히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건데 여기는 지금 천자가 신의를 아끼는 모습이 지금 써 있는 거야. 그치? 얘가 지금 나간다고 하니까 모든 공경사대부,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얘를 베풀어줘. 그러니까 잘 나갈 수 있도록 잘 배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비단 주머니 한 개를 꺼내서 그것을 차게까지 만들어줘.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어쩌면 현실에서 심의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원했던 모습은 바로 이런 게 아니겠냐 이거지. 황제가 자기를 아껴주는 그런 모습이야. 자, 그래서 무릎 꿇고 말하였어요. 감사해서 전쟁은 신속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땅히 난적을 바람이 불면 풀이 쏠리듯이 감화를. 저는 뭐 죽이는 거 안 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감화를 시켜버릴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번거롭게 전쟁을 꾀하겠습니까? 그날 단기, 요 선생님이 많이 설명하시던데, 단기 필마라는 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 말 하나 타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하나 타고 혼자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천두노, 요거는 EBS 교재에 써있지만, 붓을 의인화했다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서 붓을 한 개 갖고 왔다. 현실이라면 붓 좀 몇 개 들고 이제 간 거예요. 찾아간 거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어요. 열흘이 채 못 되어 적의 성체에 달려왔더니 무기가 햇볕에 번쩍이며 세겹으로 에워싸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귀를 돋워 입술을 벌리고 한 번 휘파람을 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휘파람을 휘릭 불었어요. 그랬더니 용기를 잃었고요. 두 번 휘릭 불었더니 만명의 기병이 달아났고요. 세 번째 휘릭 불었더니 점점 멀어지자 채색구름이, 야,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전기성에 대한 부분이겠네. 그치? 그리고 이 전기성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요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예를 들면 휘릭 불었더니 잘못됐어요. 막 용기를 잃고 내가 졌어. 막 이러고요. 그냥 두 번 불었더니 모든 애들이 막 달아나버려. 이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휘파람은 아마도 시읍기 정도가 될 터인데 이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 그래서 전기성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다소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죠? 자, 저기까지가 이런 전기성에 대한 모습이죠.
자, 몇 되지 않은 모든 반석들은 바람에 쓰러지듯이 달아나고 흩어졌어요. 적장 김시습은 투항했네요. 그러면 김시습보다 심의가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심의는 자기 어떤 학문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자, 4단의 노장 심공께서 오셨구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단의 노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인들의 수장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문인들의 완전 짱이신 심공이 오셨구려. 모든 문인들의 수장이신, 그러니까 자기를 문인의 수장이라고 스스로 포장을 해요. 오셨구려 그랬더니 나는 노포를 걸고 첫 개가를 불렀다. 천자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내리셨으며, 야, 옛날에 긴 휘파람, 아까 얘기했죠? 어떤 쉽게 말하면 글짓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한 방으로 호기를 물리친 일이 있었거늘, 요거는 지금 누가 얘기한 거냐면, 황제가 얘기한 거잖아? 근데 황제가 누구냐면, 최치원이잖아? 황제잖아. 요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네. 황소의 난을 글로 물리쳤던 소격문이라고 하는 요거의 일화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거늘 이제 경액에서, 경은 심의죠. 심의 경액에서 그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심의 자네, 뭐 이런 거 같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뭐냐면, 최치원과 본인은, 여기서는, 이 심의는 아마 최치원 황제잖아.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짱인 문인이거든. 그 최치원과 약간 조금 동격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자, 여기까지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경윤씨 진국공신에 호를 내리게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진국공신이라든지 안동백이라는 나오게 되면, 심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김시습 패에서 좌선을 삼았죠. 넘어가죠.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더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왔대. 야, 진짜 사랑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녹을 받아 집안 재산이 넘쳤대요. 집안 재산이 넘쳤다는 얘기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얘기겠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이 공경 4대부란 말을 쓰는데 많은 신하들이나 이런 어떤 그 벼슬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조금씩 빌붙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하된 도리로 사사로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야, 나한테 아첨하지 마. 나한테 로비하지 마. 뇌물 사절이야.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종의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을 했던, 흔히 말하는 공명정대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탐욕이 있거나 어떤 물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그러니까 스스로를 청렴하고 검소하다고 또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는 우승상 이규보를 허물해서 대궐에 가서 항소했대. 지금 현재 이규보를 허물했다는 얘기는 이규보를 비판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규보 대단한 문인이잖아. 근데 얘가 보기엔 또 그게 아니었나 봐. 넘기죠? 이 아무개가 아마 이규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이규보는 문장이 경솔부박하대. 그러니까 지금 요게 포인트인데, 여기서 지금 이규보를 비판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문장력,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글솜씨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글솜씨가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글솜씨가 별로여서 나약하고 뼈대가 없고 귀신처럼 날리지만 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적지 않습니다. 디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자께서 아는 것이 옳다 해서 나에게 오거서를 내렸대. 5개의 수레의 책을 내리시고 이제는 영경연의 특징까지, 그러니까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야. 대박이지.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바랬던 걸 다 이루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자, 그 상태에서 며칠 지나 낮 시강을 마치고 천자께서 정색을 해. 갑자기 변했어. 뭔가 일이 있었나 봐. 밑에 소차하면을 보나라고 하셨는데 바로 한림 선생이 나를 탄핵했대. 그러니까 나이가 오히려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신모는 속세여부를 못지 못해서,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이규보를 디스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심의가 디스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심의를 비판하는 근거가 문장력 같은 게 아니야, 그지? 여기 보니까 속수의 허물을 벗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성정에 관한 것들을 들고 나와.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비판하는 말들이지만 서로 간에 비판하는 근거가 다르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조금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개가 아까 앞쪽에서 말했던 그 심의가 이규보를 비판했던 근거, 요거는 이제 문장력을 바탕으로 한 거겠죠. 근데 이 한림 선생이 심의를 비판하는 건 어떤 문장력이 토대가 아니라 사람됨에 대한 것들을 비판했다는 거에서 잠깐 좀 비판의 근거가 다르다. 그래서 EBS 교재에서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돼 있고요. 여기가 B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출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죠. 라고 하였다. 천자께서는 한때의 부지런히 논의를 어찌 마음에 두리요. 요 얘기는 여러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 심의 뭐 괜찮아. 심의 뭐 나쁜가? 괜찮다고 하는데 심의를 약간 좀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재밌는 건 이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고는 대관 선생이라는 호를 내려요. 이 대관 선생. 요게 이제 여러분 심의의 서재 이름이 선생님이 대관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대관 선생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일로 뺄게요. 현실에 대관제 있잖아요. 여기는 심의의 서재죠, 서재. 이 대관제와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요게 이 꿈과 이 현실 세계가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판타지틱하죠. 꿈속에서의 일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대관제라는 서재 이름인가 봐. 대관 선생이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를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분명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놓고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그죠? 약간 뭐 이중적이라보다는 그냥 이야기 흐름상 그런가 봐요. 하면서 손에 술자를 잡고 나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풀과 나무며 산과 강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거리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너를 시기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너를 시기하나 봐. 그러니까 경애처 옥나는 다시 주식을 맡게 되어 내 명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공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시오 하면서 이제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넘어갑시다. 나는 머리를 성들에 부딪히고 하직하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사를 땅에 머리를 박으며 조아린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눈물이 옷을 적셨어요. 이제 임금님한테 인사를 했으니까 집안 식구를 돌아보아 생각하니 차마 서로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조금 있으니 상국 2세, 아까 그 신하 중에 2세, 이 등을 쓰다듬으며 협실로 꿰어들여서 나를, 자 여기 아까 그 부분이네요. 목욕을 시켜요. 그래서 갑자기 칼로 오장육부를 갈라요. 그래서 먹물명을 불어요. 이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지금 먹물을 들이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먹물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 밑에 40년을 기다리면 꼭 여기에 다시 돌아와 함께 북을 누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순간 배가 칼로 찌르자 아파 하면서 꿈에 탁 깨게 되는 거예요. 배가 왜 아프지? 배를 가르고 먹물을 넣었으니까 배가 아프겠죠. 그죠? 근데 꿈에서 깼어요. 여기가 강몽이겠죠? 꿈에서 깼어요. 그 순간 배가 북처럼 부풀어 올랐고 이게 대박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꿈속에서 먹물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 여기 배가 이렇게 불러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거구나. 이 꿈과 현실이 연결되고 있다는 그 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구나. 그 몽유록의 특징이라 했잖아요. 몽유록의 특징은 증거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잔등은 가물가물했는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앓는 소리를 하고 있고 현실로 돌아온 거고요. 사람이 세상에 나서 궁달, 아까 얘기했네요. 가난할 궁자와 부할, 달, 영달을 의미하는 거. 이런 가난과 분을 팔자 다 운명이니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괴익적인 이야기는 아마 그 꿈속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꿈속 이야기를 드러내어 꿈에 겪었던 일을 이제 적어온다. 어디서? 가정 8년 12월 상한, 즉
이때 내가 창작했다라는 거니까 창작 시기를 보여주고, 시민은 대관제, 자기 서재 이름이죠. 창작 공간에 대한 설명을 쭉 풀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 작품, 대관제, 몽유록이라고 하는 이 작품 있잖아요. 심의의 대관제 몽유록. 얘는 어떤 작품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의가 생각하는 이상이 반영된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의의 이상이 뭐냐?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 그 이때의 능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신의 글솜씨와 임금에게 사랑받는 것, 그런 것들을 인정받는 이야기. 그게 이 대관제 몽유록이라는 작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본문에 대한 정리는 다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이것만 꼭을 정리하도록 하죠. 자, 꿈속에서 문인들로 구성된 이상세계를 경험하는 이야기다라고 아까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이 작품은 문인들로 구성된 이상세계를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자기가 창작해낸 아주 꿈속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실과 꿈,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몽유록에 해당된다. 몽자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끝에 허무함을 느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이 몽유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동일성이 유지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설명했었죠. 자, 꿈은 현실의 불만이라든지 작가의 소망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꿈이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그런 거죠. 현실에 뭔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곤 하니까요. 다음, 이 문인왕국이라는 곳은 현재 정치 현실에 대한 이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인왕국을 통해 이러한 불만을 뭐 하고 싶었다? 이 불만을 해소하고 싶었다.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했던 요 몽유록 작품, 환몽구조의 작품이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이 작품의 포인트는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바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그 꿈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요 환몽구조에 대한 거 다 정리 끝냈고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는 아마 선생님이 뭐 강의할 거냐면 박지훈의 호질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의인화한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 하나하고 매화전이라고 하는 약간 영웅소설의 일대 구조를 따르는, 영웅이라고 보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다음번 강의 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소설은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실관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인물 위주로 파악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